잘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운동 이야기도 재밌게 설명해주는 쉽게 알려주는 남자 신하명의 최원철입니다. 신하명이야. 오늘은 저희 건강운동관리사 민호건 팀장님과 저희 태권도 선수 출신 트레이너 김승진 선생님과 함께 저희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추나요법에 관련해서 좀 재밌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요즘 근래에 이제 허리 아프시거나 뭐 등이 아프신 분들이 추나요법, 카이로 그리고 도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원님들한테 좀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카이로 얘기는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가시는 분들은 항상 도수 치료를 하고 얘기를 하시고, 혹시 팀장님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긴 합니다. 저는 한 받아본 번도 적은 없는데, 없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떼어낼 수 없는 거니까 더 궁금한 건 있는 것 저는 받아본 적 있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승진 선생님은 따로 그 질문 같은 걸 좀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회원님들한테? 네, 팀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약간 이것저것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소리가 나야 좋은 거냐. 네, 오히려 이제 저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데도 오히려 이렇게 몸을 봐주는 사람이라는 맥락 안에서 회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승진 쌤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도수? 네, 추나? 네,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 목 한 번 돌아가고 완전 신세계를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좀 어땠나요? 받고 나서 내가 불편하게 뭐 싹 났다, 이제 끝이다 치료는,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은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태권도 선수일 때라서 사실 발목이나 이런 데 만성적으로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도수치료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다쳐서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발목이 하도 이렇게 자주 꺾였다 보니까 그 도수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발목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발목이 이렇게 덜렁거리냐. 뭐가 덜렁거리는 거죠? 덜렁덜렁 발목이. 아, 발목이? 네, 발목 네. 얘기죠? 아, 저 또 그 목 얘기하는 줄 알고. 목이 덜. 네. 신하명이야.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수 치료만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건강운동관리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많이 권하고 있거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도수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뭐 효과가 있든 없든 그거 자체가 이제 이 환자분에게는 좀 안정이 될 수 있고 이런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운동까지는 하셔라. 항상 운동까지는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승진 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선수들을 좀 많이 보고 이랬으니까 뭐랄까 그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이 있었는데 그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받는 거는 그래도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통증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확. 네, 그쵸. 이제 원래는 그냥 참고 할 만한 정도였는데 그냥 갑자기 오씨 왜 이래 이거. 그럴 때 그냥 한번 받고 다시 뭐 운동하고 재활 운동도 같이 하면 좀 그래도 막 괜히 받는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이로프랙틱과 추나요법은 차이를 좀 아시나요? 아무래도 도수 치료는 저희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많이 받기도 해서 대부분 이제 아실 테지만, 카이로프랙틱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카이로를 아시는 분들이 추나요법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좀 간단하게 좀 정의가 가능할까요? 무려 건강운동관리사님? 저도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카이로프랙틱은 제가 알기로는 한의사분들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에서만 하는. 그 추나구나. 네, 그게 추나. 뭐가 다르죠, 근데? 도수치료. 사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크게 차이 없고, 도수 치료는 말 그대로 이제 손으로 해주는 치료의 개념이고,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거는 이제 도수 치료 안, 큰 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도수 치료 하면은 물리치료사가 해주는 마사지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카이로는 엄연히 이제 영역이 달라요. 그 안에서도 손으로 해주지만 근육을 풀기보다는 관절을 움직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승진 쌤은 혹시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뭐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의 흐름을 본다. 뭐가 기의 흐름을 보죠? 이제 그 추나요법 한의학 관점에서 이제 그 기의 흐름을 본다. 그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경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의학 쪽에서 추나를 다루는 경혈이라고 하는 그런 거랑 이제 뜸 들이고 부항 뜨고 요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인 맥락은 척추의 중립을 본다, 정렬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꺾기를 합니다. 이런 테이블에서 눌러서 우두둑 소리 내는 SNS에서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 카이로나 추나가 소리 내는 거에 중점으로 ASMR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제 회원님 중에는 한 분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시면서 운동까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뭔가 이제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소리가 뭔가 나면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런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집착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들은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소리가 나면 시원하긴 하니까겠죠. 그런 것 같아요. 승진 쌤은 좀 없었나요? 그런 분들이. 네, 당장 제 회원님들 중에서는 카이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 질문은 못 받아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소리가 나는 게 이제 시원하다는 느낌은 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뭐 플라시보의 효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크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내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 이제 저도 궁금한 사실 영역이거든요. 뭐 저희가 팀에 있으면은 뭐 마사지 정도는 하는데 도수 치료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뭐 그런 치료적인 거는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많이 궁금하긴 한데 많이 이제 의존하시긴 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은 도수 치료를 이제 거의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걸로 이제 다 낫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로 끝까지 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팀에도 계셔봤고 직접 뭐 선수 생활도 하면서 마사지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근데 프로는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런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제 대학교 엘리트 정도에서는 사실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태권도 팀에서. 맞아요. 만나기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디 병원에 가서 보험 처리하고 이제 받거나 네.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돈 내고 병원 가서 받아보면. 이게 그래도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프로팀은 물리치료사 한 분은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그 선수분들도 되게 그런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물리치료사 분이 계셔도 선수 트레이너 그냥 저희처럼 체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수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에게 마사지를 받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게 도수 치료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케바케다. 그냥 그건- 마사지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단 그 운동부 생활로 다져진 그런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심부름으로 마사지를 많이 했습니다, 애초에. 맞아. 위아래 선배들 네. 감고 여기로 와서 종아리 좀 주물러 봐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낯이 익네요. 살짝 좀 이제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는데 건강운동관리사 우리 가지고 있으신 팀장님이 또 팀에 프로팀에 또 파견을 갔다 왔잖아요. 와우. 어땠나요? 저기 어디야? 럭비 맞나요? 미식축구? 럭비? 럭비입니다, 럭비. 럭비 팀에 갔다 오고 그리고 저희 OK저축은행이었죠 그때. 네. 그리고 대전 시티즌에 네. 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선수 트레이너로서 비선출이 갔을 때 몸소 느끼는 그런 경험담이 있나요? 뭐 저는 근데 선출이 아니어서 무시당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제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저는 배우는 입장이었고 또 이제 마사지를 많이 했었죠. 마사지를 많이 했는데 확실히 근데 이 힘들구나 마사지 하는 사람들도. 기라는 게 진짜 존재하긴 하나 보다. 아. 추나요법을 받긴 받아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도수치료, 뭐 카이로, 뭐 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러면 운동만 하면 다 나아지나요? 이야 이거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회원님들마다도 그렇고 뭐 아픈 정도에 따라서 뭐 구조적인 손상에 따라서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뭐 운동 단계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한 단계가 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해야 되지만 결론은 운동이다. 근데 모든 나중에. 게 이제 다 운동으로 포괄되진 않는다. 선수 출신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본인이 했던 건 이제 스포츠잖아요. 네. 운동이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운동은 이제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스포츠는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스포츠 말고 운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선수들의 고충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의 구할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막 타박으로 다치고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뭔가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꾸 불편하다. 특정 동작에서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구할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퍼포먼스 향상 관련한 건가요? 네, 내가 몸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내가 이 몸을 이렇게 쓰다가 전 태권도 선수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차기를 차다가 항상 뭐 골반이 아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어떤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테니스 선수면 당연히 어깨를 많이 쓸 거고 야구 선수는 어깨를 많이 쓸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통증 자체를 막 다 줄여버릴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계속 반복 동작을 하니까요. 그죠.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래도 계속 정정하겠습니다. 연명하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명하는데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무리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운동은 망명통치약이 아닙니다. 오 그럼 병원이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심리 상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운동이 준비된 몸 상태더라도 이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약간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차오기 거부감이 딱 네거티브가 딱 생겨서 나오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입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게 되더라고요. 승진 쌤은 좀 요즘에 이제 전에는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고 선수들을 보다가 지금 이제 일반인 분들을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좀 어떠세요? 좀 차이가 있으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회복되는 속도가 달라요. 오 회복되는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운동 선수였는데 이제 재활이 하고 이런 친구들은 내 몸을 어떻게 쓰는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잘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에 대한 이해도 일단 훨씬 빠르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피드백 자체가 훨씬 빠릅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붙는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만 막 정말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생존형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기 시작한 일반인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확실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좀 좋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빠르죠. 네.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은 운동 해보신 거 아니냐? 아니 나 처음 해본다 하는데 막 데드리프트 막 완벽하게 들고 그런 사람들은 박수를 쳐드리는데 그럼 인정이죠. 그냥 데드리프트 해볼까요? 유튜브 대충 보고 이건가 하고 따라 해보시는데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정 빨리 좋아집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히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이게 회복하는 속도가 느린가요? 아니면 그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네, 선수 트레이너로 일하실 때 파스 많이 뿌려주셨나요? 봤어요. 무조건 이제 들고 다녔죠.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만약에 다친다. 저는 이제 축구를 많이 갔었으니까 그라운드에서 다친다 하면은 이제 심판이 들어가면 달려 나가서 파스부터 일단 뿌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뛸 수 있어? 그럼 한번 걸어볼까? 사에다 뭐 안 되면 안 되나? 그래서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무조건 이제 파스를 들고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매뉴얼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었지. 경찰이 테이저건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 항상 그렇죠. 여기 차고 다니잖아요. 파스를. 그건 못 쓰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승지 쌤은 네, 그런 거 많이 하셨나요? 승지 쌤은 파스 이런 거 많이 전주 매그 이런 풋살팀에도 계셨었잖아요. 잠깐이지만. 네. 아 그런 데서는 많이 하진 않았고 저는 실제로 많이 뿌렸었죠. 선수할 때. 네. 본인이 그런 생각 못했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발차기를 많이 차다 보니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뭐냐면 제가 발차기를 찼는데 상대도 같이 발차기를 찼는데 상대의 무릎이 내 허벅지에 찍힐 때 많이 아프죠.
이제 그래서 허벅지 파열돼서 막 시합 못 뛰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순간에도 파스를 뿌리면 그 판은 뛸 수 있습니다. 파열이 됐더라도. 이게 아드레날린에 가려진 걸까요? 파스의 그 감각 수용체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진통 효과가 이게 있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건강운동관리사 시점에서 뭐가 먼저인가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약간 뭐 아드레날린도 분명히 이제 많이 엔돌핀, 올라와 엔돌핀. 있을 상태고 뭐 그죠. 엔돌핀 엔돌핀도 오고 막 그렇죠. 그랬으니까. 막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일단은 응급처치를 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이게 진짜로 효과가 또 있을 거고 테이핑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붙여놓으면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연구 결과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심리적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얘가 내 근육을 잡아줘서 힘이 더 세진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살짝 시합 중에 파스 뿌리는 거는 테이핑 같은 느낌 맞아요. 뭐 진통 효과도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아닌데 뭐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냥 스프레이를 막 뿌렸던 사람이랑 이제 파스를 뿌렸던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크지 않았다. 약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너무 갑작스러운 마무리인가요? 약간 더 뭐 할 얘기 있나요? 할 얘기.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만 받아서 될 것도 아니고 운동만 해서도 될 게 아니다. 아픈 사람은 두 가지 같이 해야 되고 안 아프신 분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 스포츠 말고 운동을 해야 된다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끝. 그리고 파스도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아, 네. 그 뭐에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을 써라. 끝.